네, 이번 시간에는 모델의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강의 순서가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그 모델의 예들을 한번 찾아보고요. 그리고 그러한 모델들이 어떤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지 공통점을 우리가 한번 추출해보고 모델에 대한 정의를 내리는 순서로 그렇게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좋으세요? 우리 뭐 춤 잘 추는 사람, 또 노래 잘하는 사람, 악기 연주를 잘하는 사람, 또 뭐 글을 잘 쓰는 사람, 소설, 시 이런 걸 잘 쓰는 사람, 작가들이요, 유명 작가들 이런 사람들 우리 좋아하죠. 그리고 말을 아주 조리 있게 잘하는 사람, 연설가, 뭐 그 교수들도 이렇게 말을 조리 있게 잘하는 사람들 여러분 좋아하죠. 그리고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 화가, 유명한 화가, 그리고 멋진 건물을 설계하는 사람, 그 건축가 뭐 이런 분들도 건물 잘 설계해서 지으면 뭐 조각가 이런 분들 좋아하죠. 그리고 자연의 법칙을 수학식으로 멋지게 풀어내는 무슨 뭐 아인슈타인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좋아하죠. 그리고 인간의 욕망을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잘 짜내는 사람, 뭐 게임 프로그래머, 그리고 유명한 프로그래머들 이런 사람들 사람들의 선망의 대상이죠. 이런 사람들이 하는 게 다 사실은 모델링을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이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그 모델의 예를 한번 보죠. 이거는 제주도에 있는 그 소인국, 이 중국에도 가면 이런 관광지에 많죠. 그러니까 실제 그 모습을 그대로 작게 재현해 놓은 거. 여기 뭐 에펠탑이 있지만 이게 진짜 에펠탑이 아니에요. 이게 그 모형으로 만들어 놓은 거죠. 이런 거 우리가 모델이라고 그러죠. 미니어처. 그 옛날에는 아시아나 비행기를 타면 어린아이들한테는 그 아시아나 비행기 그 모형 그걸 줬어요. 근데 요새는 안 주더라고요. 근데 그런 게 이제 미니어처죠. 그러니까 실제 모습보다 작게 축소해서 이렇게 표현해 놓은 것. 이런 걸 이제 축소 모델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이제 아파트 모델하우스. 이 모델하우스에 가면은 여러분이 그렇게 뭐 가구나 화장실 또 뭐 그 변기 또 주방용품 이런데 이렇게 써놓은 게 있을 거예요. 이거는 실제 그 아파트에 제공되는 건 아니다. 그냥 전시용으로 놓은 거다. 그리고 막상 여러분들이 모델하우스를 보고 실제 입주해서 아파트에 들어가서 보면 많이 달라요. 좀 실망할 수가 있죠. 원래 모델하우스는 되게 좋은데 막상 내가 사는 집은 가보면 별로 그렇게 멋있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모델이라는 건 뭘 대변해 놓은 거다. 대신해 놓은 거지 이게 실제 것은 아니다. 이런 의미가 이제 모델에는 내포되어 있습니다. 또 여러분 이제 화학 분자 모델 그리고 뭐 DNA 모델 실제 우리 몸의 그 세포를 아주 전자현미경으로 깊이 들여다봐 가지고 만약에 DNA를 추출해 가지고 본다면 이런 모습은 아닐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가 이제 화학자 뭐 화학공학하는 사람들이 연구할 때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야 이해하기 쉽고 의사 전달이 잘 되죠. 그래서 실제 모습과는 좀 다르지만 우리 인간이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표현해 놓은 것 이런 것도 우리가 이제 모델이라고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천문 모델, 그러니까
그 우주공학, 이 하늘에 떠 있는 별들이, 그러니까 태양도 하나의 별이죠. 우리 지구도 하나의 별이고, 이런 별들이 어떻게 형성돼서 어떤 과정을 거쳐가지고 소멸되는가, 그거를 그림으로 나타낸 거예요. 여기 보면은 스타 포밍 네뷸라 뭐 이런 게 있죠. 이렇게 막 안개 같은 그 미세먼지들 뭐 이런 것들이요. 그러니까 우주에 많은 그 먼지들이 이렇게 떠다니죠. 이런 것들이 이제 어느 순간에 이렇게 모이기 시작하면은 상당히 이제 고압력 상태로, 그러니까 이게 물질들은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있으니까 응축이 돼요. 그래가지고 어느 순간에 그 압력이 너무 세지면 빵 터지죠. 그걸 이제 빅뱅이라고 그러죠, 그죠? 빵 터집니다. 그러면 태양 같은 이렇게 별이 이제 탄생을 하는 거예요. 그 태양이 나이가 65억 년이라고 그러죠. 65억 년이 되면 수명이 다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별이 레드 자이언트, 거대한 적색 거성으로 이제 변하는 거죠. 수명이 닿으면. 그리고 이제 그것이 다시 이 멋있는 별로 이렇게 바뀌었다가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와일트, 그러니까 화이트 돌프, 작은 외성, 화이트, 백색 외성이죠. 작은 백색 외성으로 남든지, 아니면 다시 이렇게 터져가지고 우주상에 떠돌아다니는 그 이렇게 분진으로 있다가 또 다시 그 별이 되든지, 뭐 이런 과정들을 반복하는 그림이다. 뭐 우리가 뭐 천문학 시간이 아니니까 자세히 알 필요는 없고요. 중요한 건 이게 우주에서 벌어지는 일을 이렇게 그림으로, 그래픽으로 표현해 놓은 거죠. 이것도 하나의 우리가 모델이라고 합니다. 이게 패션 모델이죠. 스포츠 그 복장을 하고 뭐 이렇게 모자를 쓰고 이런 패션 모델, 이것도 우리가 모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여기서 진짜 모델이 뭔가? 이 사람이 모델인가? 뭐 사람이 모델일 수도 있겠죠. 근데 여기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김수현 잘생긴 얼굴만 보면 이 광고는 실패한 겁니다. 그 김수현 얼굴만 볼 게 아니라 김수현 씨가 쓴 이 모자, 여기 뭐 상표가 있죠. 그리고 입은 이 등산복, 이거 브랜드가 뭔지, 그리고 이게 얼마나 멋있는지, 이런 그 의상이 드러나야 이게 이제 성공한 그 광고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패션 모델도 뭔가를 대변하고 있다. 그죠? 그 여러분들이 패션 모델들이 입고 있는 옷을 보면은 되게 멋있죠. 그 옷을 사서 내가 입으면 그렇게 멋있을까요? 더 멋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그죠? 모델보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그 패션 모델이 입고 있는 그 모습보다는 실제하고는 다를 수가 있죠. 이게 이 모델의 의미가 그런 데 숨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패션쇼를 예를 들어서 가서 패션 모델을 보면 무엇을 봐야 되냐면, 거기 이렇게 워킹하는 실제 사람을 얼굴을 보면 그거는 패션쇼를 잘못 보는 거라고 그래요. 그래서 패션 모델들은 너무 잘생기거나 이쁜 사람을 쓰지 않는다고 그러죠. 그래서 옷에 관심이 가야지 얼굴에 관심이 가면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패션 모델을 볼 때는 그 디자이너의 심상을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패션을 그 멘탈 이미지 심상을 만든 사람이 있죠. 그러니까 뭐 앙드레 김 돌아가신 분, 그런 분들이 아주 멋있는 옷을 그 디자인해서 패션 모델을 입혀가지고 이렇게 워킹을 시키면 사람들이 그 사람 얼굴만 보면은 아마 앙드레 김이 되게 화가 날 거예요. 자기가 그 디자인한 옷을 보고 감탄을 해야지. 그러니까 그 옷을 본다는 얘기는 그 옷을 설계한 앙드레 김 머릿속에 들어있는 심상을 사람들이 떠올려야 그 패션쇼를 제대로 본 거라. 자, 이런 면들을 생각하면 이 모델링 이론이 참 재밌습니다. 자, 이 자동차 모델, 그 모터쇼에 가보면 이런 차를 세워놓고 여러분이 타볼 수도 있고요. 때로는 거기에 이렇게 멋진 아가씨가 서 있기도 하고, 이렇게 이서진차 같은 잘생긴 그 배우가 옆에 서 있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 차를 사면 옆에 서 있는 사람도 같이 따라오는 거, 그런 거 아니죠. 예. 그러니까 이 차는 사실 판매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제가 아니라는 거죠. 앞으로 생산할 수십만 대의 차를 대표해서 여기 모터쇼에 갖다 놓은 거죠. 그게 또 모델의 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델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가 아니라는 것. 그러니까 뭔가 실체를 대변해서 대신 나와서 보여주는 게 모델이다. 그런 점. 또 그 밖에도 이런 것도 모델이에요. 이게 이제 알타미라 동굴의 벽화죠. 그 소가 이렇게 뛰는 모습을 그려놨어요. 그래서 이 화가를 우리는 알 수 없죠. 지금 누가 그렸는지. 그렇지만 어쨌든 이게 구석기 시대, 그러니까 뭐 15,000년 내지 20,000년 전에 그 원시인들이 벽에다가 그림을 그린 거죠. 그 원시인들이 머릿속에 먼저 소를, 그러니까 들에 막 뛰어다니는 소를 보고 머릿속에 이제 이미지가 생겼겠죠. 소의 이미지가. 그걸 이제 심상이라고 그래요. 그거를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게 모델이에요. 그리고 요거는 로제타 스톤이죠. 로제타 스톤. 여러분들이 아마 교과서에 많이 봤을 그림인데, 이것도 아주 뭐 한 3,000년 전, 4,000년 전 이런 오랜 그 세월이 흘러서 지금까지 이렇게 보존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그 당시의 사람들이 써놓은 문자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보고 그 당시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 우리가 읽을 수가 있죠. 그러면 이것도 하나의 모델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 모델을 만든 사람은 한 3, 4천 년 전에 우리 조상일 것이고, 그리고 그 사람들은 그 당시의 생활상을 또 뭐 자기네들이 생각하고 있는 규칙이라든가 살아가는 원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여기다 기록을 했겠죠. 그래서 문자로 표현을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모델이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여기 E는 mc 스퀘어다. 이것도 이제 아인슈타인 그 방정식이죠. 그래서 에너지는 질량과 빛의 속도의 제곱을 곱한 것과 같다. 이거는 수학식으로 그 우주의 현상을 표현해 놓은 거죠. 이것도 모델입니다. 그러니까 수학 모델이라고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요 알타미라 동굴 벽화는 그림 모델이고 그래픽, 그리고 이 로제타 스톤의 모델은 이건 문자 모델이죠. 네, 문자로 기록을 했기 때문에 문자 모델이고,
또 여기 각골 문자가 있죠. 이것도 이제 문자 모델이죠. 예, 문자 모델이고 이게 이제 갑골이라는 게 그 거북이 등 뼈에다가 이제 그게 변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다 글씨를 써놓은 겁니다. 그래서 한자의 원형을 여기서 이제 찾아볼 수가 있죠. 그리고 여기 마지막으로 이게 금동 미륵 반가상이죠. 경주 박물관에 가면 이 그림이 있습니다. 예, 이 반가상이 있어요. 요거는 그 청동으로 만든 거죠. 예, 청동으로, 그러니까 물질로 표현을 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불상을 보면 이렇게 턱을 괴고 있고 부처가 고민하는 모습, 다리 한쪽을 올리고 팔로 이렇게 잡고 있고, 그러니까 이건 뭔가 인간의 고뇌를 표현하기 위해서 이런 청동이라고 하는 물질을 이용해서 표현해 놓은 거죠. 이걸 보는 순간 여러분은 아마 전달되는 어떤 메시지가 있을 거예요. 이런 것들이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모델들의 공통점을 한번 찾아보면 뭡니까? 이 앞에 있는 대부분의 그 모델들이 다 뭐죠? 인간이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모델은 인간이 만드는 것이지 자연이 만들질 않습니다. 그래서 자, 새집이 나무에다 이렇게 까치들이 이렇게 새집을 짓죠. 그 새집은 모델이 아니에요. 그 자연물이기 때문에. 그 새가 만든 거는 모델이 아니에요. 근데 어떤 집에 가보면 이렇게 통나무로 깎아가지고 사람이 목각을 해서 이렇게 나무에다가 새집을 만들어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 똑같은 새집이지만 아까 그 까치들이 나무 위에다가 지어놓은 그런 새집은 모델이 아니고 인간이 나무로다가 지어놓은 그런 버드하우스, 이건 모델입니다. 그래서 모델의 특징 중에 하나가 모델은 인간이 만든 거다. 그러니까 동굴을 인간이 파면은 예를 들어 석탄광 이런 거 사람이 파잖아요. 그런 건 모델이에요. 그렇지만 저절로 생긴 뭐 제주도에 가면 만장굴 이런 거는 인간이 판 게 아니죠. 그건 모델이 아니에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모든 모델은 인간이 만든 것만 이야기한다. 로봇가 예를 들어 작곡을 한다. 인공지능이 뭐 요새 소설도 쓰고 작곡도 하고 그림도 그린다 그러죠. 그런 것들은 모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같은 소설이라도 인간이 썼으면 모델이고 인공지능 프로그램으로 쓴 소설은 모델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반드시 구분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새로운 학문을 배울 때는, 공부할 때는 정의를 명확히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모델은 인간이 만든 것이지 저절로 생기거나 뭐 어떤 기계가 만들어내거나 이런 것들은 모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점을 여러분이 유념하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인간이 만들기 때문에 모델을 만드는 데는 반드시 어떤 목적이 있어요. 어떤 의도를 가지고 만든다는 거죠. 그 의도가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든 다른 사람을 위한 것. 예를 들어서 이제 자동차를 만든다. 그럴 때 그 왜 튜닝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자동차 튜닝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타고 다니고 자기 즐거움을 위해서 차를 만들어요. 어떤 판매용이 아니고 누구한테 선물로 주거나 그러려고 만드는 게 아니라 자기가 쓰려고 만들어요. 그러니까 그 의도가 자기 자신을 위해서 만드는 거죠. 그럴 수도 있고 모델을 만드는 목적이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러니까 그 공장에서 어떤 상품, 제품을 만드는 그
그 모델링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림도 그렇겠죠. 그림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림을 그릴 수가 있고, 남을 위해서, 판매용으로 그림을 그릴 수도 있죠. 그래서 모델링의 그 목적은 그렇게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한 것 또는 남을 위한 것. 어쨌든 모든 모델링에는 의도 또는 목적이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모델링을 할 때는 그 멘탈 이미지를 만들기 전에, 그러니까 뇌 안에 어떤 이미지를 만들기 전에 관찰의 대상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비행기를 만든다. 비행기를 모델로 만든다 그러면 뭐 잠자리나 아니면 새 이런 걸 보고 거기서 아이디어를 얻어가지고 머릿속에 비행기 설계를 하겠죠. 그래서 그거를 물질로 표현해 놓은 거죠. 그와 같이 또 여러분이 그림을 그릴 때도 뭐 이렇게 데생을 하면은 뭐 이렇게 그 석고상 이런 걸 보고 그림을 그리잖아요. 그때 석고상이 객체가 되는 거죠. 표현의 대상. 그리고 여러분 머릿속에 형성된 그 석고상에 관한 이미지, 그걸 심상이라고 하고 그거를 그림으로, 그래픽으로 표현해 놓은 거죠. 그래서 모델은 사람의 생각을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심상을 표현한 거죠. 그리고 표현하기 위해서는 표현 수단이 있어야 되겠죠. 그게 바로 매체입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 강의 후반부에 가서 매체론을 자세히 다룰 텐데, 매체는 8가지가 있다. 표현 수단.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 모델링을 하는 매체를 언어라고도 그래요. 언어. 나중에 이제 다시 매체론 강의할 때 언어와 매체가 엄격하게는 어떻게 다른가 그 이야기도 할 겁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는 그냥 언어 매체를 혼용해서 써도 큰 지장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모델에는 반드시 매체가 있다. 뭘 표현하기 위한 수단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모든 모델들은 실체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실체를 대변한다, 대표한다. 그러니까 무엇인가를 대표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모델들은 최상의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 그 살아갈 때 인생의 목표를 정할 때도 어떤 롤 모델을 정하는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내가 되고 싶은 직업을 가장 잘 대변하는 사람, 그 사람을 내가 롤 모델로 해서 그 사람이 무슨 공부를 했는지,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행적을 보였는지를 내가 따라하다 보면 나도 그와 비슷한 사람이 될 거다라고 해서 사람을 하나 정해놓고 내가 그 나의 비전을 달성해 나가는 과정. 그럴 때 그런 사람을 이제 롤 모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뭔가를 대표한다라고 하는. 아까 그 자동차 모델도 어때요? 그 앞으로 생산할 여러 수백만 대의 자동차를 대표해서 거기 있는 거죠. 모델하우스도 마찬가지죠. 그 모델하우스가 사람 살라고 만들어 놓은 게 아니에요. 그 분양 끝나면 다 헐어버려요. 그죠? 실제 우리가 살 거는 실제 지은 아파트죠. 그래서 그렇게 건물로 지어질 아파트를 대표해서 모델하우스를 만들어 놓은 거죠. 뭔가를 대표한다는 겁니다. 아까 뭐 패션 모델도 마찬가지였죠. 패션 모델도 그 자체 그 패션 모델이 그 옷을 입고 거리를 다니지는 않을 거예요. 다만 그 의상에 가장 잘 어울리는 그 모델, 패션 모델을 선택을 해서 그 무대 위에다 이렇게 대표해서 올려놓은 거죠. 대표적으로 그 사람이 옷을 입고 있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모든 모델들은 뭔가를 대표한다는 그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모델은 사용자가 있어요. 인간이 뭘 만들 때 의도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목적. 그게 자기 자신을 위해서 만들면 나 스스로가
사용자가 되는 것이고, 그 모델의 사용자. 그래서 내가 기타를 치고 연주를 한다. 그 뭐 누구한테 보여준다. 이제 가수들은 이제 직업상 그 청중들, 팬들을 위해서 이제 연주를 하겠죠. 그땐 사용자가 팬이 되는 거예요. 관객들. 그렇지만 자기 혼자 그냥 그 방에서 기타 치고 이렇게 즐겁게 하는 거는 사용자가 자기 스스로인 거죠. 그래서 사용자가 어쨌든 나든 다른 사람이든 우리가 모델을 만들어 놓으면은 그 모델의 사용자는 반드시 있게 마련이다. 그래서 이러한 그 모델들의 공통점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겠죠. 자,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모델이라는 말을 계속 썼는데 이 말이 어디서 왔을까? 그래서 이제 사전을 다 찾아봤어요. 뭐 옥스포드 사전 찾아보고, 우리나라 다음 사전도 찾아보고, 한글 사전 다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그 모델의 어원이 나오더라고요. 그게 라틴어의 모델러스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근데 이 모델러스란 단어의 원뜻은 우유통이었대요. 우유통. 그러니까 이제 고대 사람들이 어떤 그 곡식이나 뭐 우유나 물이나 이런 거 양을 잴 때 무슨 게 단위가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죠? 우리나라에서는 왜 벼나 이렇게 곡식을 그 잴 때 뒷박 한 대, 두 대 이렇게 세기도 하죠. 그런 것처럼 고대 사람들이 이제 라틴 사람들이 이 우유통 하나 크기 그거를 이제 하나의 모델로 이제 삼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측정 단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의미냐면 뭔가 이 모델이라는 말은 뭘 담는다는 뜻이에요. 뭔가를 담는 틀이다. 거기서 이제 파생된 단어가 몰드. 그 몰드라는 게 왜 이렇게 천장 가장자리에 이렇게 막대기 이렇게 검은색으로 칠하거나 막 흰색으로 칠한 거 있죠. 그런 게 이제 몰딩 한다리잖아요. 이게 몰드. 뭐 주형, 틀 이런 거를 몰드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모듈이라는 단어도 이제 이 모델러스에서 나온 말인데, 모듈이 그 프로그래밍에서 이제 쓰는 말이죠. 하나의 그 독립된 기능을 그 수행할 수 있는 프로그래밍의 코드 그 덩어리를 모듈이라고 그래요. 물론 또 이제 기계에서도 이게 모듈이라는 말이 하나의 기능을 담당하는 기계 덩어리, 어셈블리라고 그러죠. 이런 걸 모듈이라고 합니다. 그런 모듈들이 모여서 하나의 그 자동차가 되기도 하고 하나의 시스템을 구성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모델이란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이 모델이란 단어도 이 모델러스라고 하는 라틴어에서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공통 의미가 뭔가를 담는 틀이다. 그 사전에 찾아보면 이제 이런 해석들이 나와요. 어떤 것, 특히 그 특성을 나타내거나 성격을 연구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시스템이나 현상을 도해적으로 소술하거나 또는 재현해 놓은 것. 이게 이제 옥스퍼드 사전에 나오는 정의인데 되게 복잡하죠.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사람의 생각을 담아 놓은 거, 그거를 모델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이유가 뭐 그 학문 분야에 따라 다양하겠죠. 그 모델을 만드는 이유가. 그래서 그 자연과학에서는 어떤 물리 현상을 특정한 목적에 맞추어서 사용하기 쉬운 형식으로 표현하는 것. 이게 이제 피쉬윅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에 보면 이렇게 정의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현상, 물리 현상. 아까 뭐 아인슈타인의 방정식을 우리가 봤죠. E는 mc 스퀘어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제 그 우리 우주에서는 어떤 물리 현상이 벌어지죠. 물체들이 서로 당기고 빛이 막 고속으로 이동을 하고 그런 물리 현상들을 특정한 목적에 맞춰 사용하기 쉬운 형식으로 표현해 놓은 것, 즉 아인슈타인 방정식 E는 mc 스퀘어. 이런 것이 하나의 수학 모델이죠. 그리고 사회과학에서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업이나 사회 및 생태계의 상태 변화, 이것도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상이죠. 이거를 모방한 수리적 모델을 만들거나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짜는 것, 즉 프로그래밍 언어로 표현해 놓은 것, 이것도 모델이다. 그래서 학문 분야마다 이 모델링이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공계 학생들은 아마 이 모델링이라는 단어가 빨리 이해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걸 종합하면 모델이라는 것은 인간이 사물을 인식해서 형성된 이 우리 뇌 안에 형성된 정신세계에 형성된 심상을 매체 언어로 표현하는 행위다. 표현해 놓은 것, 이게 이제 모델의 이제 의미죠. 그래서 모델을 정의하자면 인간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사물을 인지하여서 뇌에 형성된 심상을 적절한 매체로 표현해 놓은 것. 자, 요런 이 책에서 정의는 두 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정의는 꼭 좀 외워뒀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중요한 게 인간이라고 하는 것. 인간. 잊지 마세요. 항상 이 주어가 이게 인간이에요. 인간이 만드는 게 모델이에요. 다른 게 만드는 건 모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죠? 의도, 목적을 꼭 갖고 있다. 우리가 괜히 모델을 만들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반드시 목적이 있다. 그래서 인간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사물을 인지하여, 이게 사물이라는 게 여기서 이제 객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주체고 사물은 객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관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찰할 때는 우리 이제 5가지 감각을 쓰겠죠.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이렇게 5가지 감각을 이용해서 그 세상, 사물을 인지해요.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 뇌로. 그리고 우리 뇌 안에 어떤 이렇게 상이 맺히겠죠. 그죠? 그걸 이제 심상이라고 해요. 그래서 뇌에 형성된 심상, 이 뇌에 형성된 심상, 이거를 요즘에 디자인 띵킹 한다고 그래요. 디자인 띵킹. 그러니까 생각을 설계하는 거죠. 생각을 우리가 만들어내는 거다. 우리의 의도를 가지고 우리 뇌 안에 그 우리만의 고유의 심상을 만드는 겁니다. 근데 그 심상을 뇌에 많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죠? 어떤 사물을 보면 머릿속에 여러 가지 심상이 떠오를 수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가장 멋진 것, 최고의 것, 이거를 우리가 표현하고 싶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 모델이라는 말의 의미가 최상의 것, 최고의 것,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적절한 매체로 그런 심상을 밖으로 이제 표현해 놓은 것, 매체로 표현해 놓은 것, 이게 이제 모델이다. 그러니까 이 모델은 사물 그 자체는 아닌 거죠. 사물의 본질, 실체, 그런 거가 모델은 아니고 인간이 자기 의도를 가지고 자기 머릿속에서 이해하고 생각한 대로 심상을 만들 것이고 내 관점에서 그 사물을 표현해 놓은 겁니다. 그게 모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보면 우리 주변에 모델 아닌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저기 산에 있는 뭐 나무나 들판에 뛰어다니는 그 동물들이라 그 밭에 있는 곡식, 뭐 채소, 이런 것들은 자연물이죠. 그런 건 모델이 아니에요. 근데 인간이 예를 들어서 정원 나무라도 정원수처럼 이렇게 일부러 그 전지를 깎아가지고 이쁘게 만들어 놓으면 그건 모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물에도 인간이 어떤 자기 그 의도를 가지고 변형을 가해 놓으면 이제 모델이 되는 거고 자연 상태에서 저절로 자란 거는 모델이 아닌 거예요. 이제 모델이 뭔지 정확히 이해가 되겠죠. 다시 한번 인간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사물을 인지해서 뇌에 형성된 심상, 그 가운데 이제 최고의 것을 선택해서 가장 적절한 매체로 표현해 놓은 것, 이게
모델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요약을 해보면 우리는 이제 일상에서 다양한 모델에 둘러싸여 있죠. 이게 지금 제 녹음실인데요. 여기도 보면 여기 보세요. 여기 에어컨 있죠. 이것도 누군가 자기의 생각을 담아서 물질로 만들어 놓은 하나의 모델이에요. 그리고 여기 뭐 책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 책들의 저자가 주체고 그 저자들이 뭐 자기가 겪은 경험, 그 다음에 자기가 어떤 뭐 경치나 이런 걸 보고 느낀 감정, 뭐 이런 것들을 소재로 해서 자기가 그 가장 잘 쓰는 문자라고 하는 매체를 통해서 표현해 놓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일상에서 다양한 모델에 둘러싸여 살고 있고 우리 스스로도 모델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렇게 남들이 만들어 놓은 모델을 수동적으로 이렇게 소비만 할 게 아니고 내가 내 모델을 직접 만들어낼 수 있어야 그래야지만 나는 뭔가 그러니까 대가를 받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모델링 강의를 들으면 일단 태도의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뭐냐면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주로 소비를 해왔다면 이제부터는 여러분이 모델을 생산하는, 즉 생산자가 되죠. 이해하시겠죠? 무슨 얘기냐면 책을 읽기만 할 것이 아니라 책을 읽는 거는 소비예요. 그렇죠? 그지만 내가 책을 쓰면은 그거는 모델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델링이라는 말의 의미는 능동적으로 내가 뭔가를 행위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책이 나오겠죠. 근데 그 책에 수준이 있어요. 1차원, 2차원, 3차원, 4차원, 5차원 이렇게. 그건 또 이제 우리 차원에서 다시 다루기로 하고, 어쨌든 여러분들은 이번 학기부터 뭔가를 생산해내는, 즉 모델러가 되기를 바랍니다. 소비만 하지 말고. 이거 관광을 하다 다니는 것, 또 영화를 보는 것, 또 음악을 듣는 것, 이거 다 소비야. 그죠? 근데 거기서 그치면 안 되는 거죠. 그런 거는 다양하게 우리가 소비를 통해서 우리 뇌 안에 많은 정보들을 수집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 머릿속에 들어있는 그 많은 기억과 지식과 이런 것들이 우리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걸 표현을 바깥으로 해내면 그때 이제 모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시를 쓸 수도 있고 작곡을 할 수도 있고 뭐 악기로 연주를 할 수도 있고, 그렇죠? 프로그램을 짤 수도 있고요. 이게 다 모델링 행위들이에요. 그리고 모델은 인간이 사물을 인식해서 형성된 심상 가운데서 가장 대표적인 것을 적절한 매체로 표현해 놓은 것이다. 이게 이 모델에 대한 정의, 이거는 여러분이 잊으면 안 됩니다. 모델의 주체는 반드시 사람이다. 그리고 이 세상 만물, 우리 인간을 포함해서, 사람을 포함해서 이 세상 만물은 다 모델링의 대상이 될 수가 있다. 즉 객체가 될 수 있다. 그래서 그걸 사물이라고 이제 다 뭉뚱그려서 표현합시다. 사물을 인식해서 그러면 이제 우리 뇌 안에 상이 이제 맺혀요. 그래서 이제 감각 인상을 마친다고 지각 인상, 그 다음에 그게 우리의 이성의 능력에 의해서 새롭게 이렇게 그 조합이 일어나죠. 우리 머릿속에 들어간 그런 다양한 감각 인상 이런 것들이 새롭게 조합이 돼서 밖으로 표출이 되면 우리가 그걸 창의적인 모델링을 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형성된 심상 가운데서 가장 대표적인 것을 가장 좋은 걸 고르겠죠, 그죠?
매체를 고를 때도 매체가 8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먼저 우리 인간의 발달 문화의 발달사를 보면은 이 매체의 발달사라고 할 수 있어요. 인류가 최초에는 아마 동물처럼 소리로 의사소통을 했을 것 같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 몸짓, 얼굴 표정이나 이 손짓, 발짓 이런 이렇게 바디 랭귀지로 표현했을 겁니다. 그런 것이 이제 뭐 지금 스포츠나 연극이나 배우 이런 거 하는 사람들은 다 바디로 말을 하죠. 그리고 이제 물질을 썼던 것 같아요. 그죠?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 시대 이게 다 뭡니까? 인간이 자기의 생각을 표현하기 위해서 어떤 물질들을 사용하기 시작했는가에 따라서 이렇게 시대 구분을 한 거예요. 처음엔 뭐 돌이나 뭐 나무 뿌리나 이렇게 동물의 뼈 이런 거를 가지고 뭐 자기 생각을 표현했겠죠. 그걸 이제 구석기 시대라고 하는 거고, 신석기 시대가 되면은 돌을 갈죠. 이제 자기가. 그래서 쇠도 이제 금속이나 이런 것들을 자기가 연마를 하고 갈고 이래서 무기도 만들고 토기도 만들고 이럽니다. 그러면서 이제 청동기, 철기 이런 시대가 지남에 따라서 인간이 점점 다룰 수 있는 물질의 종류가 다양해지는 거죠. 그게 이제 물질 모델링을 하는 기술이 발달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죠? 그림으로 표현하기 시작하죠. 그죠? 그래서 구석기, 신석기 시대에 그러니까 인간의 언어, 보통 우리가 언어라고 하는 말이나 글이 탄생하기 이전에도 이렇게 인간은 원시인들은 자기 생각을 표현할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문자가 생기고, 그죠? 말이 형성되고 이제 문자가 생기고 수학이 발달하고, 그래서 수학이 발달한 것이 이제 근대 15세기 이후에는 이제 과학의 발달을 가져오죠. 그래서 자연과학에서는 수학을 강조하는 이유가 자연과학 언어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연 현상을 표현하는 매체로서는 수학이 최고인 거죠. 그래서 이공계 학생들은 수학이 필수잖아요. 그죠? 그게 언어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언어 매체예요. 그 다음에 최후로 인간이 문명 발달 과정에서 가장 나중에 만든 매체가 프로그래밍 언어입니다. 그래서 이 8가지가 다 매체예요. 자기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희한하다. 그죠? 내가 말하고 글 쓰는 거 이런 것만 언어라고 생각했는데 뭐 수학도 언어라고 그러고 물질도 언어라고 그러고 그림, 그 다음에 소리, 바디. 근데 거기에 다 랭귀지란 말이 붙잖아요. 그죠? 이게 전부 표현 수단들이에요. 그래서 표현 수단을 이용해서 표현해 놓은 거를 우리가 모델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정도 되면 여러분들이 모델이라고 하는 게 뭔지 어느 정도 감을 잡았을 것 같습니다.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